탄수화물마다 갖고 있는 순탄수화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말이 탄수화물 양 자체를 내리자가 아니에요.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아도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이 있고, 탄수화물의 함량이 좀 높아도 GI 수치가 낮은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다이어트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코치 문호석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체질을 만드는 다이어트의 시작, 그 시작인 탄수화물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연료로 써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방을 연료로 쓰기 위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나요, 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지방을 연료로 쓰는 방법,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 탄수화물 제한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탄수화물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제가 탄수화물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 방법을 갖고 와봤습니다. 탄수화물 양을 똑같이 가져가되 내 몸에서 반응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 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있는 탄수화물 식품의 양에 들어있는 순탄수 양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탄수화물마다 갖고 있는 순탄수화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미 같은 경우는 100g 기준 35g의 순탄수가 들었고, 감자 같은 경우는 약 25g, 단호박 같은 경우는 8g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100g 기준, 쉽게 생각해서 백미를 100g 먹었다, 단호박을 100g 먹었다, 내 몸속에 들어오는 순탄수는 백미를 먹었을 기준 35g이 내 몸속에 흡수가 되는 거고, 단호박을 먹었을 경우에 8g이 내 몸속에 흡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식품에 들어있는 순탄수화물의 양을 인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순탄수화물의 양을 적은 탄수화물 식품을 먹었을 경우 점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말이 탄수화물 양 자체를 내리자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여러 가지 방법은 내 몸속에서 반응하는 탄수화물의 효과. 그래서 첫 번째는 같은 탄수화물 양을 먹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순탄수화물의 양이 적다라고 하면은 내 몸속에서는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왔네, 그럼으로써 내가 탄수화물 연료가 부족하니 이제는 지방 연료를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몸에 신호가 돈다는 거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GI 지수, 혈당 지수죠. 혈당 지수를 파악하자. GI, 혈당 지수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내 몸속에 흡수된 당이 혈액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있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의 대표적인 게 백미고요.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좀 고구마, 그 다음에 단호박, 이런 순서대로 탄수화물마다 혈당 지수가 다 다르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탄수화물을 사용할 수 있는 몸의 구조가 되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 사용 빈도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몸의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점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여갈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3번째는 포만감입니다. 포만감이라고 하면은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는 체류 시간이죠.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다고 하면은 천천히 내 몸속에 혈당이 올라갈 거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의 구조는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몸의 구조로 바뀌게 되겠죠. 이 또한 내가 탄수화물을 급하게 끊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정제탄수랑 비정제탄수 2가지로 나눠봤을 때, 비정제탄수는 쉽게 생각해서 가공이 안 된 거, 탄수화물에서도 껍질 같은 게 벗겨지지 않은 상태, 오트밀, 귀리, 현미, 이런 것들. 정제탄수는 우리가 현미에서 껍질을 벗겼을 경우에 우리가 백미라고 하죠. 포만감이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소화가 되고,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국수 먹으면 빨리 배고파진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밀가루 음식들. 근데 포만감이 많은 비정제탄수를 먹었을 경우에는 위 속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흡수가 되면서 혈당은 천천히 오르게 될 거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탄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는 탄수화물이 몸에 잘 안 들어와서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자연스럽게 인슐린 반대 호르몬인 글루카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지방을 쓸 수 있는 몸의 구조로 바뀌면 좋은데, 우리가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거가 일단 우리 몸속에서
몸속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는 몸의 구조로 계속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커스는 하나예요. 인슐린이 높이지 않게끔 어떤 스킬을 쓸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포만감을 늘려서 천천히 혈당을 낮추는, 그래서 인슐린이 좀 분비가 덜 되는 방법, 그리고 GI,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음식군을 먹는 방법,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와서 인슐린 수치를 올리지 않는 방법, 이 모든 세 가지 방법은 인슐린 수치, 인슐린의 안정화를 통해서 내 몸속에서 탄수화물 연료가 아닌 지방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몸의 구조를 만들자라는 스킬이에요.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체질을 만드는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둘째, 탄수화물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순탄수화물을 알아야 된다. 셋째, 혈당 지수인 GI 수치를 이해하여야 한다. 넷째, 위 속에서 머무는 포만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급격하게 탄수화물 양을 줄이지 않아도 내 몸속에서 점진적으로 탄수화물의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과정에 집중해 보세요. 결국 그 과정이 당신의 몸의 변화를 만들어 줄 겁니다. 힘든 다이어트 항상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